안녕하세요. 패션도 진심이신 중동국어 김민준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동국어 김민준입니다. 일컷은 몇 점? 이번에 일컷 한 94점 정도. 94점? 네. 맞출 수 있습니까? 제가 시험 당일날 네. 조사하고 그때 문자로 보내드렸을 때는 92점에서 3점 정도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추후에 채점하고 연락을 준 아이들을 봤더니 더 높은 점수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문법 그리고 요약을 제외한 나머지 서답형에서 모두 다 맞은 아이가 한 명이고, 그렇군요. 그리고 객관식을 다 맞은 아이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94점 정도. 그렇군요. 네. 선생님 입장에서는 1등급을 사수하는 아이들도 기특하지만 사실 4, 5등급 친구들이 저 2등급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보람 있지 않으세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굉장히 고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최상 등급 그리고 중간 등급 하위 등급까지 모두 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줬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조금 부담 있고 뿌듯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수학은 어느 정도 공부에도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국어 내신, 중동 내신 오르면 다 됩니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좀 중요한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파트별로 연계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이 자체의 자질도 굉장히 중요해요. 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다 하면 되나요? 연계되는 부분도 조금 적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 중동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때그때마다의 파트가 있고 정확하게 내가 학습하면 그리고 명확한 방법으로 공부하고 성실하게만 따라오면 분명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이 선 이해를 너무 잘 시켜서 후 암기가 너무 수월하대요. 네, 그 사례를 많이 잘 드신다고. 사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의 수업 경력에서도 벌써 한 20년 차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업 경력에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집중할 만한 중요한 사례들이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아이들이 손필기 자료를 줬거든요. 네네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 수업 시간의 내용을 그대로 사례까지 모두 다 필기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전혀 오류 없는 텍스트로 아이들이 학습하게 됐고 그걸로 효과가 조금 잘 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업력은 김민준, 근데 자료도 고급 자료도 김민준. 그렇게 이해되겠네요. 네. 그러면 그 성공의 요인들 지금 몇 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딱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우리 애들의 성공 필살기다라고 하는 거 손필기 자료가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니 두 번째 선생님의 사례를 기가 막히게 들은 수업력. 애들이 수업 시간에 집중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죠. 네. 남자 쌤인데. 아이들이 집중 못하면 그냥 보질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클리닉을 애들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 선생님. 네. 클리닉까지 활성화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낸 기본적인 원인이 한 3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열심히 해주는 그게 가장 우선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수업에서 텍스트 또는 어떤 자료나 진행 면에서 이번에 학교에서 공지가 나오기를 1학기 범위가 2학기보다 더 많을 것이다. 출제 문제가. 그래서 1학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예 처음 수업하는 것처럼 아예 1학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테스트를 볼 때 누적으로 다 출제해서 테스트를 받고요. 그 테스트에 따라서 계속해서 클리닉 하면서 권한해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전 모의고사를 2회를 치렀는데 그 실전 모의고사 2회 치른 거에서 굉장히 많이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어요. 아니 그 서술형이 적중을 완전히 했다면서요. 요약이. 그 신기가 발동을 하신 거예요. 이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신기는 아니고요. 제가 중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벌써 중동이 한 10년 정도 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중동 선생님들의 성향도 조금 잘 알고 그리고 그간에 출제됐던 우리 소설들을 좀 분석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집중시켜서 나오는 유형들을 집중 훈련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6주 차에 아이들하고 모의고사 치른 질문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또 많이 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 번 더 맞췄었습니다. 학교에 우리 태석쌤이 박안서 작가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박안서 작가의 작품을 집중한 적이 있어요. 그때 실제로 질문이 그대로 나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결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상사 동기였죠? 네, 상사 동기. 그리고 애들이 막 예쁜 클리닉 쌤 얘기 많이 해요.
황유빈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우리 황예빈 쌤을 이번에 전문 국어 클리닉 선생님으로 모셨고요. 우리 황예빈 쌤은 강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뽑아요. 첫 번째는 굉장히 명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두 번째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족한 면을 굉장히 명민하게 잘 파악하고요. 그리고 어느 한도까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완벽히 알 때까지 끝까지 보완해주는 그 승부욕이 저는 굉장히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소통을 굉장히 잘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세심하게 저랑 클리닉하거나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모두 다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세심하게 아이들의 동기부여를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강점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줌 클리닉도 하셨었죠. 맞아요. 네. 이번에 클리닉 자체를 제가 하는 클리닉 이외에도 클리닉 날짜도 빌렸고 그리고 야간에 시간이 안 되는 아이들이 줌 수업까지 하면서 클리닉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그게 그랬군요. 굉장히 좀 아이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중간고사는 축배를 들었는데 이제 기말고사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기말 정말 중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네. 이번 기말고사는 고전 문법이에요. 네. 그런데 1학기 내용이 계속 누적이거든요. 네. 요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고전 문법은 기본적으로 현대 문법과의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문법은 현대 문법을 얼마나 다루었느냐에 따라서 고전 문법을 다루는 양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음은, 단어, 문장, 문법 요소를 모두 다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전 문법에서도 음은, 단어, 문장, 문법 요소까지 모두 다릅니다. 어느 학교들은요 음은 정도밖에 안 다뤄요. 그러니까 조금은 고전 문법의 심화도가 굉장히 낮다. 그런데 우리 중동은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낯선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가 필수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내가 어느 정도 들어왔거나 알아왔던 것들과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암기할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포기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수업 자체도 현대문법하고 고전문법을 명확하게 연계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러면 여름방학 때 그 고전문법 특강 김민수 선생님 말고 그냥 일반 고전문법 특강 들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친구들이 더 강한가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저도 고전문법 수업을 했는데 그때는 통합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고1 전체를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고 그 고1 전체로 수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운 정도만 연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중동은 음운만 연계하잖아요. 단어, 문장, 문법 요소가 모두 연계돼요. 그럼 선생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현대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문법에서 다뤘던 것을 고전문법과의 차이를 물어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계입니다. 결국은 현대문법을 알아야지만 고전문법도 알 수 있고 고전문법의 내용을 완벽히 암기해야지만 현대문법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변해왔다. 네, 고전문법만 단독으로 안다고 해서도 안 되고 현대문법만 안다고 해서도 안 돼요. 명확하게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이번 특강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다뤄주시나요? 선생님 당연히? 이번에 특강은 제가 수업했던 고전문법 특강하고도 조금 달라요. 뭘로 할 거냐면 이전 연도에 중등고에서 나왔던 프린트를 기준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음운, 단어, 문장, 문법 요소까지 모두 포함된 프린트를 베이스로 아마 조금 올해는 변형되어서 나올 거예요. 거기에 추가되어서. 그런데 기본 베이스로 학교에서 수업하시는 내용들을 토대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름방학 때 했어도 큰 효용을 느낄 겁니다. 그럼 특강 이후에도 또 클리닉 있습니까? 특강 이후에도 당연히 우리 내신 때와 동일하게 클리닉 진행. 특강만 듣는 학생도 물론 특강 들으면 당연히 내신 들었겠지만 클리닉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약의 감점이 없어야 되고 문법은 완전히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 2회 특강이지만 클리닉이 따라붙어서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을 모두 승부를 가지고 아이들을 모두 올린다. 그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중등고 하면 뭐니 해도 문법 말고 서술형 요약 이게 키잖아요. 근데 서술형 요약을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맞아요. 하면 되나요? 일단 서술형 자체가 2학기 때는 소설이기 때문에 소설의 맥락 파악이 안 되면 이 요약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어떤 구조로 어떻게 요약문을 작성할지 명확하게 요약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요약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거든요. 사실은 요약은 잘하는데 시간이 모자란 친구도 있고, 또는 시간은 굉장히 빠른데 내용이 부실해서 감점이 많은 친구도 있고, 네. 실제로 한 번 고사에서 요약문을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15점, 16점씩 감점당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요약법과 정확한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요, 제가요, 한 명씩 다 클리닉을 했고요. 그걸 한 주만으로는 안 돼요. 2주, 3주, 4주 이렇게 가면서 이 아이의 부족분을 잘 캐치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완해줘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그 결과가 나와서 저는 굉장히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선생님 이번에 그 특강에도 서술형 특강 들어가나요? 아, 그럼요. 네네. 이번에도 똑같이 아이들하고 서술형을 요약할 거고요. 개인별 피드백도 다 해줄 거고요. 내신하고 똑같이 이렇게 갈 겁니다. 네, 클리닉 때도 당연히 요약할 겁니다. 그럼 1회 특강에서는 그게 how to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예. 어떻게 한다. 그리고 감을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예 각을 못 잡는 친구들은 각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독해법 자체를 다시 한번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있거든요. 어떤 구조로 어떻게 요약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러던 마지막으로 이 특강부터 이어져서 기말 내신까지 이어지는 김민준 중동국어의 필살기 요약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번 이제 마지막 기말고사는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학기 내용 그리고 중간고사 내용이 현대문법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문법과 고전문법을 명확하게 연계해서 학습해야 돼요. 그런데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수업은 거기서 거기죠. 선생님들 수업 다 잘하시죠. 이렇게 하지만 말처럼 현대문법과 고전문법을 잘 연계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에 필살기는요, 저는요, 제 수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현대문법, 고전문법을 연계해서 하나하나 못 짚어낼 거고요. 그걸로도 결과가 충분히 입증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학교 1학년, 2학년 중동에서 국어 전교 1등을 했던 친구들, 서울대 의예과를 간 친구들이 2명 다 말을 하기로 수업력은 김민준 선생님 짱이다. 누구도 흉내낼 수도 없다라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는 수업력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어 전문 클리닉 선생님을 모셨잖아요. 네. 아마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제가 매주 패스페일 테스트를 볼 겁니다. 네. 그래서 커트라인은 없어요.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 무조건 재시험을 볼 거고요. 그래서 주중에 불러서건 또는 전화를 통해서건 어떻게든 다 점검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패스페일 테스트에서 모두 통과해서 암기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이번 시험은 암기가 관건이에요. 암기가 되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고전문법이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 사이에 편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차 없이 아이들 위쪽으로 다 올라붙을 수 있도록 아이들 암기까지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필살기일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업력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선 이해가 완벽하게 돼야만 아이들이 수월하게 암기가 되니까. 그런데 이 암기의 뒤처리까지도 수업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한 황유빈 클리닉, 지클 플러스 황유빈 클리닉까지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서 될 때까지 아이들을 관리까지 시키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수업과 관리 모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요, 선생님? 자료는 기존하고 똑같이 나갈 겁니다. 기본적으로 확실한 정확한 자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전혀 오류 없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 자료만 봐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고퀄 자료. 그럼요. 네. 그리고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도 이번에도 몇 회 계속되나요? 네, 2회에서 플러스 알파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컬러 손필기 이것도 계속되나요? 그럼요. 네, 매주 아이들 컬러로 손필기 자료 나갈 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시 본다고 하셨는데요. 네. 하나라도 틀리면 제시인가요? 네, 패스페일 테스트, 암기 테스트는 네. 하나라도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보기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게 하는 게 목적이지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시겠다. 그럼요. 아, 그러면 지금까지는 실력의 수업력 김민준이었는데 거기 플러스 관리, 완벽 관리, 그리고 최상의 디자인까지 예뻐진 자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기말고사 모두 성공할 수 있도록 김민준 선생님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ashing through the snow